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1960년대부터 북한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1970년대 들어와 서방 세계에 손을 내민 것도 그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그 외에도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시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1970에서 80년대, 특히 1980년대 북한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모색했는가에 대해서 경제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관리 체계에 나타난 변화는 크게 보면 중앙에 집중된 기업관리 권한을 하부기관과 기업에 분산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분권화와 자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경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조치를 보겠습니다. 1980년 새로운 공업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업관리 체계의 핵심은 기업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 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앙에서 기업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기업소 체제가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도 경제관리 체계의 분권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기업소는 여러 기업들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경영 단위로 만든 것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 제철 연합기업소의 경우 땡땡 제철소를 모체기업으로 하여 이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소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업을 묶으면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중앙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이 연합기업소에 위임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4년입니다. 기간산업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 1985년부터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전면 도입되었고 1983년까지 38개이던 연합기업소는 1986년 9월에는 120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조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1984년 말부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이 일부 이윤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손실 발생 시 이를 부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 독립채산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윤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독립채산제는 명목상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와 기업이 이윤 가운데 일부를 유보해 두었다가
생산 확장, 기술 개발, 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말씀드리면서 이윤 유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허용한 것도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유휴 원료나 자재, 폐기물,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 필수품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안 쓰고 놀리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생필품입니다. 83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 조치가 취해진 시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평양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폐자재나 부산물을 이용해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운동을 벌이라고 지시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유휴 원료나 자재 등을 사용하게 했으니 83 인민소비품 생산 시에는 중앙 집중적 물자 공급 체계를 통해 조달받은 물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3 인민소비품의 생산, 품목, 생산량, 처분 방식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83 인민소비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허용한 것은 계획경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공식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 나타난 변화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84년 제정된 합병법입니다. 합병법의 핵심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합작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1970년대 북한이 서방 세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왔으나 이를 갚지 못해 외채 문제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합병법 제정은 외채 문제로 인해서 차관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대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법 제정은 서방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차관 도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임을 고려하면 합병법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등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대부분 조총련계 동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조총련이란 일본에 거주하는 친북한계 제1동포 단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가리킵니다. 서방 국가들이 관심만 가졌을 뿐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도로나 항만과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와 특히 1980년대 중반 들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제관리 권한을 분산하며 외부로부터 투자를 허용하는 등 북한 경제관리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86년부터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급속하게 냉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된 걸까요?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86년 소련과 중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소련과 중국에서 경제개혁이 정치개혁과 민주화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칫 경제개혁을 잘못 추진하면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체제 유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개혁 조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그동안 시도해왔던 변화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